이제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 동안을 모아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1년 동안 평생을 모아도 전세값을 모으지 못한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은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목이 굉장히 크게 제 눈길을 끌어서 가져왔고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한번 보면은 제목이 이제 100년을 모아도 소득 하위 20%는 서울의 고가주택을 못 산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고가주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보실 단어는 이제 서울경제 출처인데 3월 2일자 신문입니다. 100년을 모아도 이제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 100살 정도 못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한평생을 모아도 서울의 고가주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평생 동안 일을 해봤자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을 못 사니까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년을 모아도라는 100년의 단어도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서울의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우리가 100년을 모아도 내가 살 집 하나를 못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가의 주택, 서울의 비싼 주택, 상위 뭐 1%, 5% 사는 그런 고가의 주택들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가 많은 사람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고가주택을 못 산다는 의미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면은 국민소득 대비 집값 통계가 이제 상위 20% 아파트 값이 20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상위 아파트가 아닌 보편적인 아파트, 그리고 내가 살면서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해 드리는 분양 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2억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3억대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5억대 아파트, 뭐 7억, 6억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 가능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의 분양을 못 받죠. 그런 고가의 주택 아파트가 아닌 2억이나 3억, 4억, 5억, 6억의 그런 중저가대의 아파트,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런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아주 고가의 아파트만을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높은 이상의 아파트, 너무나 좋은 강남의 아파트,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 물론 좋죠. 돈이 많고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이 되면 좋지만은 이런 상위의 아파트들은 그들이 사는 일정 부분에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가격은 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들은 이제 올라가는 경향을 크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밑에 보면은 저가 주택의 매수도 20.4년이 걸린다고 해요. 이 저가의 아파트는 이 상대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2억의 아파트, 3억의 아파트, 5억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0년이 걸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면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매 같은 경우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제가 소득이 별로 되지 않으시는 분들,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택 구입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파트 청약이 정답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이 뭐 5억이라든가 5억 내외의 아파트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 20%를 낸 다음에 그 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40%에서 60%가 이제 틀려지게 되고, 무주택 서민들한테까지는 이제 10%의 잔금 대출을 더 추가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고 일정 기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경매라든가 뭐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주택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런 목돈이 단기간에 들어가지만,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어느 정도 일정 자기 소득 대비 적정 가격에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내가 선별하게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연봉이 3천이야. 내가 뭐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뭐 250만 원 벌어. 그러면서 아이들도 있어. 이렇게 됐을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고가의 주택을 못 살 뿐이지 저가의 주택이면서 핵심적인 입지가 될 곳,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아파트들을 얼마든지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지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옥석 같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여기는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청약 신청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향후에 지금 저평가된 그런 가격들이 상승 여력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면서 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당첨되신 분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신문 기사를 봤을 때, 모든 신문 기사를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100%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신문 기사나 모든 것들이 이제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보거나 유튜브를 보게끔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그런 성향을 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도 많이 지급을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자산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면 좋겠죠.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필요하죠. 살아야 되니까.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자산 중에 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장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금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뭐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팔아서 뭐 환가해 가지고 돈으로 대처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금을 내가 바로 사용해서 뭐 먹거나 사용 가치로 환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물론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지만,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가 살면서 의식주 세계 안에 드는 이 사용 가치를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 만약에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을 마련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자산을 묶어두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기사를 보면은 이제 소득 하위가 한 푼도 모으지 않고 100년을 넘게 모아도 서울 상위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상위 아파트 매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꼭 서울의 상위 아파트를 100년 걸려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내 집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 분들보다 내 집까지 있으면서 안정적인 주거의 삶을 갖추면서 사시면은 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값이 이제 상위 20억 원을 넘었고, 이제 고급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는데도 무려 51년간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통계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서울이 아니어도 되고 수도권이어도 되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생활 반경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를 선택하게 된다면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무리해서 이런 서울의 주택들을 계속해서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너무나 과다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1주택은 내
자산의 형성을 하는데 뭐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주택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죠. 1주택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1주택을 가지고 내가 자산이 크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10억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거나 생활비로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이 주택을 내가 매도해서 현금으로 환가하기 전에는 이제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를 하지 않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가 수익을 실질적으로 많이 벌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가해가지고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내 통장에 소위 꽂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세가 올랐을 뿐인데 뭐 차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좋은 것을 산다든가 하는 소비 습관들의 지출들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서울에 100년을 모아서 서울 아파트를 안 사도 됩니다. 그리고 51년 되는 서울의 전세를 안 살아도 돼요. 수도권에 어느 정도 내 출퇴근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 뭐 출퇴근 거리가 2시간, 3시간 되면서 내가 출퇴근을 하게 되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내외, 수도권에 1시간 내외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물리적으로 거리는 멀지만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광역버스를 통해서 빠르게 서울로 진입하거나 내 직장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곳에 그러한 주택이라면 호재가 있는 지역의 그런 수도권의 아파트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서울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꼭 서울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의 아파트 가격 방어력이 크겠죠. 하지만은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선별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격 상승의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고 그런 지역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지역들을 딱딱딱 선별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또는 이 부동산의 시장 경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규제 정책이 만약에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하는 그런 정책에 기반돼가지고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서울 아파트가 답이다. 어디가 답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제가 2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것은 답이 아닌 게 답이 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답이 아니었던 지역이 답이 되는 곳들도 많았고 그리고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지정이 됐었지만은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 뉴타운의 지정이 해제되면서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답이 없다고 뭐 제가 저보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0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단어, 51년간 모아도 서울의 전셋값을 못 구한다? 이런 어마무시한 단어에 너무 매료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은 그래서 욜로족이 생기는 거예요. 왜? 100년을 모아도 내가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는데 51년을 내가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를 전세값을 못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세 사면서 내가 좋은 차 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면서 그냥 누리다가 이 인생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젊었을 땐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뭐 아이들이 결혼을 했으면 아이들이 클 테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혼자 있으면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겠죠. 나이를 먹게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친구들한테 술이라도 한 잔 사줄 수 있고 밥이라도 한 끼 베풀 수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내가 가진 거를 베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약자한테 내가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사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산도 하나도 없고 50살, 60살, 만약에 70살이 된다면 그냥 독고 노인일 뿐입니다. 그냥 독고 노인일 뿐이에요. 남들한테 손을 벌리면서 정부나 이런 취약계층을 도와주기만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100년, 51년 이런 연수 뭐 이런 주택 가격 이런 데 너무 겁먹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모을 수 있는 돈들을 소비 지출 통제하셔서 돈을 모으시고 내가 조그만한 17평짜리 아파트라도 24평형의 아파트라도 그 30평형의 아파트라도 좀 작은 평형 28평형의 아파트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좀 가까운 지역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뭐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 또는 네이버의 시세 정보를 보면은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전세 가격이 얼마나 형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가격이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 안 했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임장 가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도에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격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의 계약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 대출을 얼마나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계획들, 플랜들을 좀 짜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좀 다가갈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은 무서워서 내 집 마련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못하겠죠. 저도 무서워요. 100년, 51년을 살아도 전셋집을 못 구한다는데 이 사회초년생들이 이 뭐 20살 초반, 뭐 군대 갔다 와서 2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이런 기사 보면은 내 집 마련의 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혼의 꿈도 못 갖겠죠. 집도 없고, 뭐, 전셋집도 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핵심적인 물량의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가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가진 소유자 입장에서는 4년의 전세 기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높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 부분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본다면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체감을 하시면서 아 진짜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전세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 새 임대차법은 시행이 된 거예요. 이게 잘 됐다 나빴다? 뭐 이게 뭐 나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얘기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거.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처 방안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계획들을 짜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2년의 전세를 4년까지 살면서 끌고 가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돈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득 대비 전세 가격 비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를 원래 쓰면 안 되죠. 원래 쓰면 안 됩니다. 진짜 강의를 잘하거나 뭐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쉽게 상대편한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상대편이 이해하게끔 하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셋값을 모으는데도 많은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하위의 20%의 가구는 이제 4분기 기준 월 평균 소득이 164만 원에 그쳤다. 그래서 소득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많거든요.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지출을 통제하면 내가 그만큼 소득을 올리는 거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출을 어느 정도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줄이면 한 달에 10만 원의 연봉을 10만 원의 그 월급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소득을 올려야 돼요. 소득 구간을 올려야지 소득 수준을 올려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더욱더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 지출을 통제하는 것을 첫 번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소득 지출을 그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는 소득 지출은 내가 바로 지금이라도 행할 수가 있죠. 뭐냐면 핸드폰 요금 약정
낮은 걸로 줄이면은 바로 고정 지출이 줄어들죠. 또는 내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바로 돈을 버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소득 구간을 올려야 되는 부분, 지금 이제 소득이 비대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트렌드들이 변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꾸는 것도 책을 통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한번 쭉 영상으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다 캡처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사가지고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괜찮은 책들, 좋은 책들, 정말 그런 책들 사가지고 여러 번 읽고 많은 것을 느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비대면 시대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없어지는 직업들이 상당히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저도 주유소에 17살, 18살 불량 청소년이었을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름을 넣는 아르바이트. 제 기억에는 그때 1,700원, 1,800원 시급이 그랬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소주가 700원이었고 담배가 70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88 담배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주유소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들 없지 않습니까? 다 셀프 주유소로 바뀌고 있는 추세죠. 은행 같은 경우에도 1층에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상담원들을 없애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텔레마케터라든가 이런 직업군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트렌드를 좀 감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면서, 그리고 신문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흘러가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심도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내가 무엇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구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득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잘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고, 지금 비대면 시대에 도래하면서 비대면 시대를 맞으면서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비대면을 맞이하면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예전에 했던 사업을 비대면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전환을 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득 구간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스럽게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옛날에는 이제 각본 같은 것들을 놓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 생각의 틀에 너무 갖추더라고요. 이게 대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제가 방송 같은 경우에서 그 방송 같은 TV 방송,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각본대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많이 표출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그냥 자유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만 줄이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100년을 모아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를 조금 줄여도 됩니다. 내가 목표치를 조금 줄여도 돼요. 한라산 정상은 안 올라가도 돼요. 그거보다 낮은 관악산을 올라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정상, 목표가 어디 있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직접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그런 아파트들을 좀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들을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직장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들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고 어떤 아파트가 분양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주말 같은 때 그 주변에 임장을 가셔도 되고, 임장이 가장 좋겠고, 그 부동산의 현재의 시세 같은 것들, 상황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네이버의 실거래가나 네이버 부동산 또는 호갱노노 뭐 이런 많은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가격 변동률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셔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주택에서,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올바른 재테크를 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신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저도 많은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